자, 이제 교재 219페이지 봅니다. 3장이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입니다. 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를 해요. 여기는 많이 나왔을 때는 뭐 두 문제가 나온 적도 있는데 두 문제 낸 거는 뭐 한두 번 정도 수준이고 매년 한 문제씩 출제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배우고 계신 부동산 거래시고 법률 전체에서 가장 쉬운 파트입니다. 문제를 출제하면 이제 대부분 수험생들은 여기 나오는 문제는 뭐 웬만하면 맞추는데 작년에 역대급으로 쉽게 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20년 동안에 가장 쉽게 낸 게 작년 같아. 이게. 그것도 막 지문도 막 두세 줄밖에 없어요. 두세 개. 지문이 글자가 두세 개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출제를 했는데 아마 올해 내면 제가 볼 때는 신고 절차가 냈으니까 허가 절차 쪽이 조금 이제 강세가 아닐까 예상을 합니다. 근데 뭐 허가 절차 나온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쉬워요. 이쪽은.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는 절대 틀리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취지로 보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219페이지 첫 번째가 제1제로 내구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돼 있는데 2번 단락의 용어 정의 한번 보세요. 용어 정의도 이거 가끔씩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외국인 등이에요. 외국인 등. 외국인은 어떤 사람이 외국인이냐 하는 건데 그 박스 안에 보세요. 1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국적으로 따지죠. 국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올 때도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줘요. 아니면 그냥 줄여서 외국인이 하면요. 아, 국적이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보세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돼 있죠. 그러면 외국 법에 따라서 설립됐으니까 우리나라 법을 따라가지 않죠. 당연히 이건 외국 법인입니다. 그럼 이게 구성원하고 상관 있어요? 아예 없어요. 보세요. 여기 실제 우리나라 자금을 가지고 설립했고요. 사장님도 한국 사람이고 직원도 한국 사람이고 전부 한국 사람들이 근무하는데요. 외국 법에 따라 설립됐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외국 법인이에요. 외국 법인.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4번, 5번 묶어 놔보세요. 3번, 4번, 5번. 3번, 4번, 5번은 공통단어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 또 4번은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우리 여기 법인 단체에, 법인 또는 단체예요. 구성원이 100명이에요. 근데 50명이 외국인이에요. 그럼 이 법인은 뭐예요? 외국 법인이에요. 근데 밑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한국 사람인데 임원들이 지금 10명이 있는데요. 이사님들 있잖아요. 그 중에 5명이 외국인이에요. 그럼 이것도 외국 법인이에요. 무슨 말 알죠? 근데 사람은 전부 한국 사람이야. 뭐 사장님도 이사님도 직원도 다 한국 사람인데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50%를요. 외국인이 출자를 했죠. 그건 뭐예요? 외국 법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외국 법인들이 너무 많죠. IMF 때 하도 많이 넘어가가지고 은행들도 뭐 거의 다 외국 법인이고, 심지어 뭐 우리나라에 왜 르노 자동차라든지 뭐 그죠? 쉐보레 이런 거 다. 그럼 르노나 쉐보레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한국 차 타요, 외제차 타요? 외제차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생산했다 뿐이죠. 당연히 외제차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미국에 지금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죠. 그럼 거기 현대나 기아 공장이 있으면 미국 사람들이 그 자동차 살 때 실제 국내 차 샀다고 그럴까요? 아니, 외제차 샀다고 그러죠. 현대차 샀다. 뭐 자기들 뭐 GM이나 포드 이런 거는 국내 차라고 얘기하지만은 그죠?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이제 외국 법인들이나 외국인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취득하면 어때요? 신고 절차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세요. 동그라미 6번, 7번. 외국 정부도 포함이고요. 7번은 국제기구 돼 있죠. 국제기구는
국제연합의 산하기구라든지 아니면 정부 간, 비정부 간 기관들 다 포함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 틀린 지문으로 잘 안 넣는데요. 이게 2분의 1은 조심해야 돼요. 예, 3분의 1, 4분의 3 이렇게 했는 적이 있어요. 숫자를 바꿔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 등에 관한 증인은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220페이지. 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뭐 22, 24부터 26회부터 30회까지 매년 한 문제씩 냈어요. 매년. 그럼 첫 번째가 이제 상호주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럼 상호주의는 뭡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겁니다. 그럼 이거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돼 있죠. 그럼 그 나라 국민도 대한민국 토지 어때요? 취득을 못하게 하죠. 우리도 꼴에 자존심이 있다고 나라는 적어도. 그죠? 그게 뭐예요? 상호주의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만큼은요, 상호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2번 단락부터 보세요. 자, 외국인 등이 만약에 이제 토지를 취득하면요, 즉,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서 신고 절차가 다릅니다. 자, 외국인 등이요,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취득신고. 그럼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취득신고하면 어떤 권리를 취득했을 때 얘기입니까? 어떤 권리겠어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오로지 소유권만요. 외국인이 만약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임대차 계약했습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했습니다. 신고 안 합니다. 오로지 소유권만.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계속 보유 신고라는 게 있어요. 그 신고는 두 가지입니다. 취득 신고가 있고 계속 보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계속 보유도 어떤 권리? 소유권을 계속 보유한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근데 거기 이제 첫 번째 쌍을 읽어보면요.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자, 쌍갈 1번은 계약 외의 원인이죠. 날짜가 다릅니다. 근데 거기서 보세요.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해놓고 조그만한 글씨지만 괄호한 조심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계약은 제한다 되어 있죠.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무슨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이지.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계약인데 언제까지 신고했어요? 30일. 부동산 거래신고는 30일이잖아요. 계약일로부터 30일. 물론 지난주에 배우고 5일 동안 쉬고 오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죠? 원래 공부할 때요. 머리는 계속 돌려줘야 돌아갑니다. 쉬어버리면요. 진짜 이게 머리가 완전히 스톱돼 버리면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는 여행 갔다 오고 쉬어도 안 되겠나라는데 그 회복하는 게 엄청 힘듭니다. 이 공부라는 게 그래요. 근데 부동산 거래신고는 30일 했죠. 그 만약에 매매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들은 전부 다 언제가 신고하면요? 계약일부터 60일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나머지 계약이 무슨 계약일까? 이 작년에 정답이었고요. 5년 전에도 정답이었어요. 자, 이래 하시면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이잖아. 그럼 여러분 대표적으로 매매를 알죠? 그럼 소유권 취득하는 계약도 다른 게 뭐 있어요? 예? 교환 계약. 정려 계약이죠. 작년에 정려 계약이 정답이라니까요. 교환 계약, 정려 계약이에요. 근데 거기 두 번째 보시면 계약 외 원인물이죠. 그럼 계약의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운 거 봐봐. 계약을 원인으로 한다면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이죠. 그럼 계약 외 원인은 뭐겠어요?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뭡니까? 많죠. 종류가 상속, 경매, 판결, 법인의 합병, 신축 이게 등 돼 있는데 작년 지문에 환매권 행사 단어나 같이 포함돼서 나왔거든요. 그럼 이렇게 취득하면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취득일부터 6개월이에요. 6개월. 자, 작년에 기출문제 이래 냈어요.
보세요. 자,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일부터 6개월이 아닌 것 고르세요. 1번 상속, 2번 판결, 3번 정려 이래냈다니까요. 지문도 엄청 간단해. 딱 보자마자 그냥 답 찍는 문제예요. 정려는 60일이잖아. 근데 상속, 판결, 법인의 합병 이래냈다니까요. 지문을. 제가 볼 때는 이 파트를 문제 낸 걸 제가 20년 동안 봐오는데 가장 쉽게 냈어요. 그냥 거저 주려고 만든 문제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근데 신고는 항상 뭐 가지고 이제 싸우느냐면요. 날짜 갖고 싸워요. 30일, 60일, 6개월이잖아. 날짜가 다르잖아요. 60일에다가 6개월, 6개월에 60일 많이 바꿔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쌍괄호 3번에 계속 부유 신고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 부유란 것이 무엇이냐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돼 있죠. 그럼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법인이 외국인으로 변경되면 변경한 날부터 언제까지요? 6개월 이내에 신고하라 돼 있죠. 자, 숫자적인 개념은 일단 신고 절차는 다 나왔어요. 매매계약을 했다. 어때요? 30일. 이거 외국인이라도 매매계약은 30일이에요. 정려계약, 교환계약했다. 60일이죠. 또는 건물에 신축했다. 6개월입니다. 외국인으로 변경됐다. 6개월이에요. 보세요. 그럼 날짜가 이제 길이가 다른데 6개월짜리는 왜 이렇게 길게 줍니까? 신고를. 그러면요. 이게 계약 외원이나 계속 보유하는 사람들은요. 외국에 살아요. 무슨 뜻인지 알죠? 보세요. 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에 계시는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상속받았어. 근데 내가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외국에서 상속을 받으면 이런 신고가 있다는 걸 모를 수 있잖아요. 법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럼 기간을 길게 줘야 되죠. 알 수 있게끔. 이것도 한번 보세요. 계속 보유 신고도 내가 외국에 살다가 국적을 취득했는데 한국의 부동산을 그냥 안 팔고 어때요? 계속 놔두고 싶은 거야. 그럼 자기가 바뀌었으면 신고해야 되는데 이 법을 공부한 적이 없어. 육수당 학원을 다닌 적이 없다고. 그럼 어때요?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관청에서 통지서를 받아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을 길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계약을 했으면 지가 알아서 계약했잖아요. 알고 계약했으면 빨리 해라 이거야. 신고를.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날짜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다른 거 잘 아셔야 돼요. 자, 신고는 무조건 날짜 싸움입니다. 물론 뭐 작년의 문제도 6개월짜리냐 60일짜리냐 요거 날짜 가지고 단독 문제 낸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221페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쌍괄호 4번의 신분증 제시 의무나 5번의 신고 관청의 조치는 크게 안 봐도 돼요. 관청의 업무들은 거의 잘 안 내요. 3번입니다. 외국인들의 토지 거래 허가요. 자, 외국인이요. 한국 토지에 대해서 모든 토지를 허가받는 것이 아니고 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박스 안에 보세요. 동그라미 기역, 년, 디귿, 리을, 미음 5가지 있죠? 요거 외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글자를 따서 군사, 문화, 생태, 야생, 천명자예요. 군사가 뭡니까? 기억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 구역과 지역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문을 그냥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내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라고 줍니다. 두 번째는 문화재 보호구역. 세 번째가 생태경관 보존지역. 리얼에 있죠. 리얼의 생태경관 보존지역. 자,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 있고 그 디귿이 천명자예요. 원래 조문이요. 이 천명자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는데 이 조문을 만들면서 중간에 끼워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박스 안에는 디귿으로 돼 있지만 원래 마지막 조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사, 문화, 생태, 야생, 천명자인데 자, 뭐 글자를 또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야생생물 특별구역인데 천명자는요. 이게 천년 기점물 보존지역이고 명자는 명성 보존지역이고
자자는요, 자연유산입니다. 자연유산. 여러분이 조심할 게 비슷한 단어 나오는 게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이거 자연환경보존지역 나왔단 말이에요.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아니에요. 우리 허가 대상 아닙니다.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도 몇 번이나 냈어요. 용도 지역이나 구역이 중요하다고 해서 허가 받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역과 구역은 딱 요 토지들만 허가 받아요. 허가 대상은 보세요. 작년에 제가 신고 절차 날짜 가지고 냈댔잖아요. 그럼 신고를 연속해서 2번 잘 안 낸다니까, 출전들은. 그럼 올해는 이거 허가 쪽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해야 돼. 그럼 허가 대상은 이렇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토지거래 허가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222페이지 가보세요. 쌍갈로 2번에요. 허가 처분 및 허가에 면제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이요. 허가의 면제죠. 자, 외국인 등이 부동산거래 신고했는데 11조에 따라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되어 있죠. 그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 받아버리면 이 허가는 안 받아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지금 여기에 그죠? A시에 있는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어요. 근데 여기 안에 있는 토지가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 보호구역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외국인이 이 토지를 살려고 해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 전체 허가구역이죠. 또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은 외국인에 해당되는 허가구역이잖아요. 근데 이 외국인이요, 토지거래 허가를 미리 받아버렸죠. 그러면 이 허가는 안 받아도 돼요. 이건 나중에 뒤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답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외국인 허가 취득 받았죠. 그럼 이 토지 거래가 어때요?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얘도 허가고 얘도 허가니까 어때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으면 어때요? 이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보시면 되는데, 이거 반대로도 지문 내요. 그럼 외국인 취득 허가 받았죠. 그때는 토지 거래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보시면 돼요. 사실 뭐 허가를 2번씩 똑같은 내용을 2번씩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요. 허가 신청하면 이제 허가 해줘야 되죠. 이거 날짜가 2가지 있어요. 그럼 시군구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언제까지 줍니까? 하면요. 허가나 불허가 처분은 15일 이내에요. 책을 보시면 지금 221페이지 앞으로 돌아가서요.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되어 있죠. 그럼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책을 넘어가 보세요. 예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니은요. 다만 동그라미 기역에 따른 구역측 이거 뭐예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에요. 그럼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며칠 안에요?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 군사를 보고는 30일 이내. 그러면 다른 구역과 지역들은 전부 다 며칠? 15일인데 군사를 보고역만 30일이에요. 날짜 구분하셔야 되죠. 그리고 거기 2번째 줄 보세요.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되어 있죠. 딱 한 번 연장은 돼요. 요거는 이제 연장 30일. 그럼 15일짜리는 연장 안 돼요, 이거는. 15일 안에 무조건 허가나 불허 처분 해줘야 돼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30일짜리만 어때요?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뭐 다른 토지들도 다 중요하긴 한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특히나 더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 토지는요, 가끔 이것도 바꿔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토지를 누가 허가해줘요? 방금 지금 내가 여기다가 답을 표시했잖아. 누가 해요? 그래, 시군구에서 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2번이나 냈다니까, 이거. 근데 이거 낼 때요, 출제원이 이제 아주 잔머리를 딱 굴려가지고, 우리
외국인 등에는 외국 정부 포함돼야 안 돼요? 들어가죠? 보세요. 외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 군사실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을 해야 돼. 이래 내버리는 거야. 그럼 읽어보면 어때요? 그럴싸해. 외국 정부가 구청장한테 가겠니? 그죠? 속으로 그렇잖아요. 예를 내면 이걸 꼭 바꿔내더라고. 허가 신청은 무조건 누구한테 가요? 시군구에 하는 겁니다. 시군구. 시장, 군수구청이 무조건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 근데 사실은 이건 법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죠. 왜?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장이 미국 대사관 노다지 불려가. 허가해달라고. 정치적으로 이제 어때요?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근데 시군구라고 정해놓으면 어때요? 이건 지자체잖아요. 그럼 지자체니까 외국 정부를 하더라도 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받아야 돼. 맞죠? 넘사스러워서 안 가요. 지자체에다가 권한 주면요. 정치적으로 압박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예. 제가 볼 땐 잘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가 뭐지 이렇대요. 철저하게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는 지역이거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시면 돼요. 이해했죠? 시군구, 군사력 보고는 30일. 요거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요. 책에 보시면 이제 저 밑에 쌍으로 4번 가봅니다. 4번. 자, 무허가 계약의 효력입니다. 그럼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한 거죠? 이 허가는요, 항상 계약 전 허가예요. 그럼 사전 허가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면 그 계약은요, 무효입니다. 무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돼 있죠. 첫 번째 줄에. 근데 허가사항 위반하면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제재가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제가 사실 이거 수업할 때마다 내가 수험생이 기억나는데, 이거 암기법을 저한테 전수해 준 수험생이 한 15년 전에 어떤 수험생이 남자분이셔가지고 이러더라고. 외국인의 허가는 둘리다. 허둘리라고. 둘이 2죠. 2도 2죠. 2년에 2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와서 이렇게 수업하래요. 가끔 수험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본인의 암기법을 저한테 전수를 해줍니다. 예.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워지더라 하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해서. 예. 외국인의 허둘리. 외국인 이름이 뭐라고요? 허둘리라고. 허가는 둘둘이다. 허가는 둘둘. 그죠? 예. 2년에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제 이게 4년 전인가? 그때 답으로 나왔어요. 2년에 2천만 원. 그죠?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요렇습니다. 그럼 보세요. 조문이 몇 개 되지도 않아. 그럼 신고 나왔다. 어때요? 신고. 뭐 올해 나올 수도 있는데 날짜 싸움이잖아. 30일짜리냐, 60일짜리냐, 6개월짜리냐. 근데 허가를 출제했어. 허가는요, 이것도 단독 문제 많이 냈어요. 허가 대상 토지 아닌 거 고르세요. 뭐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런 거 냈다니까요. 아닌 거.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다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낸 게 뭡니까? 요거예요. 절차. 그죠? 자, 15일짜리, 30일짜리. 특히나 군사실 보호구역에 대해서 관청. 그죠? 이런 것들. 실제 많이 하죠. 자, 이래서 이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인데, 이 파트는요, 올해 내도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어렵게 낼 것도 없고. 이제 쉽게 나올 거니까 한 문제를 꼭 맞추시고. 자, 4장 갑니다. 이제 4장 챕터 네 번째예요. 토지거래 허가제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는요, 이게 오래전에는 매년 한 문제씩 출제했어요. 한 문제씩.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내요. 그럼 최근에는 얼마 냅니까? 하면 두 문제가 기본이에요. 그럼 기본 두 문제 내는데 가끔 기분 나쁘면 세 문제 나와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는 두 문제씩 매년 나오는데요. 한 문제가 어려워요. 두 문제를 내면, 근데 한 문제는 또 쉬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분들은 이 토지거래 허가가 조문이 너무 많거든요. 굉장히 방대해.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두 문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앞에 중개사법이 중요하니까 이제 이거는 막 적당히 그냥 찍자. 근데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요, 한 문제가 너무 쉽거든요. 그럼 공부하는 게 후회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문제 나올 때 한 문제 정도는 맞춰야 되겠다는 마인드로 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세 문제가 나온 적 있어요. 진짜 많이 나올 때는 네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 네 문제를 출제한 해에 한 문제를 잘못 내가지고 올 정답이 되면서 세 문제로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올 정답 될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오타가 난 거예요. 뭐야? 오타가 이제 어떻게 났냐면요. 지문을 쓰는데 이게 도면은 축척이라 하죠. 우리 도면에 축척이 있잖아요. 축척에 이제 뭐 6천분의 1 이렇게 이제 배우잖아요. 근데 그게 오타가 축적이라고 오타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험장의 감독관이 이거 축적이 아니고 축척입니다. 수정하세요 해줬어요. 근데 그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이 토지거래 해가지고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수험생들이 막 이의신청을 한 10만 명 넘게 해본 거야. 이게 뭔 말이고 난 이 말이 뭔지 몰라 틀렸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틀렸다. 왜? 뒤에 보면 6만 분의 1, 6천 분의 1이 있다니까요. 딱 보면 이게 축적이 아니고 축적이라는 말은 느낌이 있는데 하도 이의신청 많이 하니까 그냥 올정답 해줬어요. 문제 잘못됐다. 그죠? 분명히 수정하라고 얘기도 해줬는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못 들었다. 감독관이 그런 말 한 적 없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 해에는 네 문제 냈다가 잘못해서 이제 세 문제로 인정받아서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세 문제 출제했다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한 두 문제 나올 것 같아요. 두 문제. 근데 여기는 파트가요. 크게 네 파트로 나눠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죠. 지정 절차가 있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모든 토지 허가 받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있고 세 번째는 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처벌조항이 있어요. 무슨 말 알죠? 그러니까 네 파트를 가지고 두 문제 내는데 토지거래 허가 절차는 반드시 한 문제 냅니다. 물론 토지거래 허가 절차만 두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는 토지거래 이제 허가구역 지정 절차나 허가 대상은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파트입니다. 조금 더 가볍게 보셔도 괜찮은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2절에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냥 모든 토지를 허가받는 게 아니고 지정된 구역만 받습니다. 그럼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건데요.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왜 만들었습니까? 하면요. 허가구역 만드는 토지를 투기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투기만 막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들어가면 이것도 또 있어요. 국토의 훼손 방지. 왜? 투기하는 사람들은 보통 땅을 사서 그냥 파는 게 아니고요. 땅을 사가지고 왜 건물도 짓고 막 개발해서 팔잖아요. 그럼 국토가 훼손되죠. 그럼 투기 방지가 주목적인데 국토 훼손 방지도 하기 위해서 투기 지역을 떼어 허가구역 지정한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정을 누가 합니까 하는 건데요. 책을 잠깐 넘어갔다 올게요. 224페이지. 박스 안에 보세요. 자,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두 개 이상의 시도. 그럼 보세요. 두 개 이상 시도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가 없죠. 자기 관할구역 벗어나니까 누가 지정하겠어요? 국장이에요. 국토통부 장관. 자, 요거는 보세요. 출제는 이제 틀린 지금 어떻게 쓰느냐.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토지의 투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 지정한다. 이래요. 그럴싸한데? 그럴싸하게 뭘 그럴싸해. 두 개 시도 걸쳤는데 시도지사 둘이 만나서 악수하면서 지정합니까?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건 광역권이잖아요. 그럼 광역권에 대해서는 여러분 공부 시간에 배우잖아. 항상 누구한테 권한이 있다고요? 국장한테 권한이 있는 거, 국장한테. 근데 보세요. 동일한 시도의 일부죠? 그럼 당연히 누가 지정하겠어? 시도지사죠. 동일한 시도의 일부니까 시도지사가. 그렇죠?
요거는 뭐라 바꿔냈을까? 시군 구청장이에요. 시장 군수구청장. 지정권자를 바꿀 수도 많이 냈어요. 그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람들이 지정하잖아요. 그럼 지정하고 나면 이제 공고하는데,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너무 장기적으로 지정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지자체가 세금이 안 들어와, 세금. 토지 거래가 막 10분의 1 줄어들고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지정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까? 하면요. 5년 이내에서요. 책을 넘어가 보세요. 아니, 앞으로 223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있어요. 5년 이내인데 요거요 10년 이내라고 많이 냈어요. 10년 이내 아니고 5년 이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을 하고 나면 이제 공고하고 하는데, 보세요. 그 다음에 224페이지 갑니다. 자, 쌍갈로 이번에 지정 대상 지역 볼게요. 지정 대상 지역은 보세요. 어떤 지역입니까? 하면요. 투기를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투기를 많이 하는 지역. 근데 이것도 시험에 딱 2번 냈어요. 20년 동안 2번 냈어. 그럼 올해 나올까 이러는데요. 나올 확률이 한 3, 40%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해만 해놓으시면 돼요. 이해만. 그럼 보세요. 어떤 땅을 투기를 많이 하던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드라 하는 것 들어봤어요. 카드라. 경상도 사투리로 카드라. 개발된다 카드라. 그게 뭐예요? 계획이 수립되고 변경된 곳이에요. 그럼 지문에는 이게 이제 앞에 계획이 많이 나오죠.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곳들이 투기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디에 투기 많이 하느냐면요. 개발 제한 구역이 어때요? 해제되는 곳 있죠. 해제되거나 완화된 곳이다. 근데 이거 시험에 낼 때 뭐라는 줄 아세요? 답을 이게 제한이 강화되거나 해제된 거 이랬어요. 너무 치사한 문제야. 근데 또 나오진 않아. 뭘 체크를 하세요. 그렇게 또 내진 않는다니까. 예. 자, 세 번째는요. 지금 개발하고 있다 하더라죠. 거기 이제 개발이 진행된 곳 또는 진행되는 곳에 인접된 토지까지. 그죠? 인근 지역까지. 근데 보세요. 지금 이제 땅을 밀고 있잖아. 그럼 개발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땅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 옆에 붙은 것 어때요? 다 산단 말이에요. 인근 지역까지. 자, 마지막은 이제 국장이나 시도가 투기가 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볼 때 이제 투기할 것 같다 싶으면 어때요? 지정할 수 있다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사실은요, 수업을 잘 안 하는 파트 중 하나인데, 요즘 지문으로 하나씩 내요. 답은 안 되는데. 무슨 말 알죠? 그래서 이제, 개발 곧 한다 하더라. 해제된다 하더라. 지금 개발하고 있다 하더라. 투기를 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 조금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 이제 내질 않아요. 뭐, 이외에 없는 걸 가지고 막 끼워서 만들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토지가 이제 투기가 많이 하는 지역으로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지정시 특정 가능 사항도 있는데요. 그 특정 가능 사항은 거기 박스 안에 동그라미 제목만 챙겨 놓으세요. 그럼 보세요. 이 지정권자들은 지정할 때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 허가 대상 지목되어 있죠. 요거, 그죠? 요걸 전부 다 어때요?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를 지정하는데 어때요? 야, 법인만 허가 받아라. 가능합니다. 허가 대상자만. 그죠? 그럼 개인들은 허가 안 받아도 돼. 또 용도가 주구용 용지만 어때요? 허가 받아라. 할 수 있죠. 또 지목은 대만 허가 받아라. 괜찮죠? 그걸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지정권자가 할 수 있다고, 지정권자가. 예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토지거래하고 지정하면요, 예전에는 그 허가구역에는 이제 실제 사람하고 뭐 실제 용도하고 지목하면서 전부 다 허가받았단 말이에요. 관청의 업무가 너무 복잡한 거야. 관청 업무가 복잡하니까 어때요? 지정권자한테 별도로 지정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요거. 자, 요것도요, 답으로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지문으로 따라냅니다. 보세요. 지정권자는 허가 대상자와 허가 대상 용도, 지목을 지정하여 지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지정할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지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25페이지 갑니다. 이제 지정 절차 보는데요. 보세요. 지정권자한테 너무 큰 권한이에요. 알고 보면. 그 지정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정책적으로 이용을 못하게 해요. 이게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 사전 절차가 이제 뭐 있냐면요. 심의를 거치게 합니다. 심의. 또 하나 기억 보세요. 국토장관 또는 시도사는 허가구에 지정하면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동법상의 시도도시계획 이제 심의를 거친다. 아하, 도시계획위원회인데 국장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이고 시도자 지정할 때는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예요. 도시계획위원회 이름을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심의를 거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할 거 보세요. 심의를 거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시간에 보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다 이런 거 배우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지자체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무조건 X예요. 지자체 의견 없어요.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나쁜 거기 때문이죠.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을 만들면 지자체 의견이 중요하죠. 너 개발해줄까? 그럼 지자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보세요. 울산광역시장이 지금 남구도 있고 이제 북구도 있는데 북구청장한테 야 경주하고 지금 울산 북구에 지금 경전철을 하나 놓으려는데 너 개발해줄까? 그럼 그 북구청장이 뭐래요? 당연히 해주세요지 뭐 이거는 그죠? 근데 북구청장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봐. 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할까? 그럼 뭐라겠어요? 미쳤어요? 세문도 안 들어오는데 이제 그래서 안 물어봐요. 우리나라는 이게 법이요. 예 할 것만 물어봐요. 아랫사람한테 물어보잖아 다. 아랫사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물어볼 때는요. 예 할 것만 물어봐요. 아니요 하는 건 안 물어봐요. 그래서 토지거래가는 원래 이게 좋은 어때요? 방향은 아니잖아. 지자체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조심하면 되고. 근데 좀 이따 물어보는 거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지정 공고했잖아요. 공고하면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데, 저 밑에 쌍갈로 5번 한번 보세요. 자, 지정의 효력 발생. 언제 발생합니까? 하면요. 5일 후입니다. 5일 후. 날짜가 굉장히 독특하죠. 그럼 결국은 5일 동안은 어때요? 허가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게 지금 긴박하게 계약을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은 요 기간 안에 빨리 하라고 예를 준 겁니다. 유예기간이죠. 유예기간. 근데 물론 이건요. 5일 후라는 숫자가 있다 보니까 이건 10일, 7일, 3일 막 엄청 많이 냈어요. 근데 수험생들이 이제 더 많이 틀린 것. 적시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죠. 숫자를 숫자로 바꾸면 잘 맞춰요. 외운 게 있어가지고. 근데 적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숫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감이 안 와. 이거. 뜻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날짜 5일을 꼭 기억하라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지정했잖아요. 그럼 지정하고 나면 통지를 합니다. 서로 간에. 이거 틀린 지만 안 되니까 그냥 뜻만 이해해 놓으세요. 국장은 시도자가 시도자는 국장한테 통지합니다. 왜 합니까? 하면요. 중복 지정을 막기 위해서예요. 국토교통부 장관해 보세요. 만약에 울산광역시에 북구하고 저기 경주시를 묶어가지고 허가구역 지정한 거야. 그럼 시도자 알아야 되죠. 모르고 자기가 북구청 왔더니 북구를 또 허가를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지정을 중복 지정을 막으려고 위해서 서로 통지합니다. 그럼 통지해 놓고요. 시도사는 자기 아랫사람한테 통지해 주는데 그 사람이 허가관청이에요. 그럼 허가관청이 어디입니까? 하면요. 시군구예요. 그럼 조심하실 게 보세요.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국장이나 시도사죠. 허가권자는 누구예요? 시군구죠. 시도지사한테 허가 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가야 돼요?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시군구에 허가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 시군구에서는요. 자기가 통지받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 등기관서장한테 통지합니다. 왜? 허가증이 있어야 등기가 돼요. 이 허가증이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배우는 등기 원인 서면입니다. 허가증 없으면 아예 등기가 안 돼요. 그럼 등기소장 알아야 되죠.
이 지역에 토지를 질 때 등기하러 오는 사람은 허가증 갖고 오도록 하세요 하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통지가 끝나고 나면 시군구에서는 마지막으로 공고하고 열람을 하는데 그 내용은 거기 이제 위에 보세요. 225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요. 지정 후 절차돼 있는데요. 동그라미 기억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니은 안 보세요. 니은.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은 지체 없이 그 공고를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 통지해야 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 7일 이상 공고하고 돼 있죠. 뭐야? 순서가 뒤바뀌었네. 어,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돼 있죠. 자 7일, 15일 체크해 놓습니다. 7일하고 15일.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지정의 해제 또는 축소로 되어 있는데 그 박스 안에 거는 몰라도 돼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고. 저 밑에 쌍으로 6번에요. 지정의 해제 또는 축소가 있고 뒤에 넘어가 보세요. 해제 또는 축소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봅니다. 조심할게요. 보세요. 처음에 지정할 때는 지자체 의견 안 들었잖아요. 두 번째 지정하죠. 이때는 뭐예요? 시도사 국장은 어때요?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야 돼. 이거. 그럼 두 번째 지정할 때는 물어보는 이유가요. 이게 세금에 문제가 생기거나 지자체 운영하는 데 문제 생기면 그게 더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데 225페이지 가보세요. 조문을 좀 이제 뒤죽박죽 써놔가지고 225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에 니은 보세요. 니은. 다만 써놨죠. 자,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를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를 지정하면 다시 허가구 지정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재지정이죠. 그럼 재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이나 시도도시계획 심의 전에 돼 있죠. 요거 심의하기 전에 당연히 미리 시도사 국장이 이제 지정한 경우고 시장 군수동구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건 지자체한테 물어봐요. 두 번째 지정할 때만. 그 다음 축소 해제는 간단합니다. 해제 축소는요. 일단 국장이나 시도사가요. 허가구역 지정의 사유가 없어졌다. 투기가 이제 건질된 거죠. 그럼 투기가 없어졌다면 해제할 수 있고요. 또는 시군구에서요. 축소 해제를 요청합니다. 자기들이 지자체 운영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럼 보세요. 지금 허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자체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더 골치 아프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군구에서 축소 해제를 요청했죠. 그때는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근데 축소 해제 절차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축소 해제할 때도 어때요? 도시계획인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2개 이상 시도면 어때요? 국장한테 또 이제 동일한 시도 일부면 시도사한테. 그럼 이렇게 이제 해제를 하고 난 뒤에 어때요? 시군구나 등기소한테 다 통지하는 거예요. 뜻은 아시겠죠? 절차는 다 똑같은데 어쨌든 이런 조건이 이제 축소나 해제하는 조건이다 보시면 돼요. 요거. 자, 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 지정 절차입니다. 근데 물론 지정 절차를 단독 문제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안 내요. 요즘 그냥 지문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같이 출제하죠. 허가 절차랑 동일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 부분들은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날짜 싸움이에요. 5년, 5일, 그죠? 거기다가 앞에 이제 보면 어때요? 이게 공고 7일 하죠. 열람 15일 하죠. 이 날짜 싸움이에요. 개념적인 표현 쓸 때는 이런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 심의 전에 의견을 듣느냐, 안 듣느냐. 개념적인 표현. 또 동일한 시도냐, 2개 이상 시도냐. 지정권자가 누구냐. 그죠? 이건 이제 지문 쓰더라도 답은 안 될 거예요. 지문을 따라 쓰긴 가끔 따라 쓰는데 답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26페이지 갑니다. 2번 단락에 토지거래 허가 절차라고 되어 있지만 그 토지거래 허가 대상입니다. 대상. 절차라기보다는 대상이고 뒤에 가면 이제 절차가 다시 나와요.
그럼 첫 번째가 보면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의 토지는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줄 조문을 정확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럼 허가구의 토지에 대해서는 어때요? 권리는 두 가지입니다. 소유권과 지상권에 관한 이전 또는 설정에 대한 서로 대가를 부담하는 데 있죠. 그럼 대가를 부담하니까 뭐예요? 유상이죠. 계약을 말하는데요. 거기 보면 예약을 포함합니다. 요게 바로 허가 대상 토지예요. 허가 대상 토지. 그럼 실제 이제 허가받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겁니까? 보세요. 허가의 토지만 건물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서울특별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서울이요. 그럼 강남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그럼 강남에 내가 아파트 있잖아요. 그럼 아파트를 내가 하나 사고 싶어요. 이거 토지거래 허가 받을까 안 받을까? 받습니다.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이유가요. 아파트 투기하는 사람 잡으려고 지정했어요. 그럼 아파트는 땅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대지가 있잖아요. 대지권 있잖아. 무슨 말 알죠? 그러면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허가 받아야 돼. 여기서 말하는 건물 X는요. 건물만 매매할 때는 허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상가 건물을 하나 이제 매수하는데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럼 그 토지의 조건이 어떤 데다 허가 받는단 말이에요. 건물이 있어도. 근데 여기서는요. 건물만 내가 계약을 할 때는 허가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는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해서만 하니까 전세권, 저당권 허가받지 않습니다. 전세권, 저당권. 소유권과 지상권인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토지거래구역을 왜 지정 안 됐어요? 투기 방지죠. 그럼 투기하는 실제 권리는 무슨 권리? 소유권이잖아. 국토를 훼손하는 권리는 무슨 권리? 지상권이잖아. 왜? 건물지니까 자꾸. 그래서 권리가 두 가지인 거예요. 전세권이나 저당권 가지고 투기 돼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 뜻을 알면 이 권리는 안 된다. 그죠? 아시면 되고 서로 또 대가를 부담해야 되죠. 유상이니까 정리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의외로 수험생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정려하면 무상이니까 당연히 유상계약이니까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들 보세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서는 정려계약 신고하죠. 거기 60일 안에 신고했잖아요. 그죠? 거기는 정려가 포함이에요.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등기법 시간 가면 이게 정려가 또 한 번씩 따라 나오거든요. 검인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이런 것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이게 우리만 나오면 잘 안 틀리는데 다른 법률에서 이제 다른 조건으로 자꾸 출제되니까 그거랑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상 계약이죠. 계약. 보세요. 계약. 여러분들이 계약하면 딱 떠오르는 게 민법 시간에 때 법률 행위잖아. 법률 행위. 그럼 법률 행위가 아닌 것들 법률 규정이라 하죠. 그럼 법률 규정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경매 수용 안 받아 이거. 자 그러면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을 민법 시간에 배우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경매 수용만 있는 게 아니고 상속 판결도 있죠. 그러면 상속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럼 왜 안 받을까요? 이거는 법률 규정 아니야? 다 똑같지. 법률 규정이지. 이게요. 허가 신청은요. 반드시 공동 신청이에요. 그럼 일방이 거부하면 단독 신청할 수 있을까? 안 돼요. 그쪽은 무조건 공동 신청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근데 상속받은 사람을 허가받아라 해버리면 공동 신청 어떻게 해? 죽은 사람 데리고 가야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 허가랑 상관없는 실제 그 취득이란 말이에요. 그럼 판결은요? 판결은 나눠줘요. 원칙은 허가 받는 거야.
왜 이행 판결 같은 거 있죠. 이행 판결은 야, 네가 부동산 얘한테 넘겨줘라. 이게 이행 판결이잖아. 그럼 허가 이제 실제 판결 받은 사람도 어때요? 허가 신청하러 가야 돼요. 그 소송 붙은 사람 둘이서 원고 피고 둘 다 허가 신청하러 가야 돼. 근데 이게 판결이 왜 확정 판결 아시죠? 확정서가 뒤에 붙은 판결문. 얘들은 또 허가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어요. 애매하니까 시험 안 내요. 무슨 말 알죠? 늘 시험에 내는 게 뭡니까? 경매 수용이에요. 경매 수용. 민사 집행법에서 말하는 실제 경매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죠? 수용도 허가받지 않습니다. 이거 아시면 되고. 또 보세요. 예약을 포함한다. 예약을. 그럼 예약을 포함하니까 어때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있죠? 허가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등기는요, 여러분 알고 있는 담보 가등기도 허가받는 거예요. 이전 청구권 보증 가등기도 있지만 담보 가등기는 다 허가받는 거야. 왜? 가등기 자체를 소유권을 이전하는 뭐예요? 예약으로 본다는 거죠. 무슨 말 알죠? 그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할 때는요, 보세요. 최근에 가장 정답으로 많이 나온 게 경매 수용이고, 두 번째 나온 게 이런 것들이에요. 앞에 이건 옛날에 나왔던 거, 옛날. 그 옛날 스타일은 요즘 잘 내진 않는데 그래도 개념을 이해하시라고 설명드린 거고, 실제 시험에는 우리는 유상계약만 신고하는구나. 그 중에 정려는 무상이니까 신고하지 않는구나. 허가받지 않는구나. 또 이제 실제 경매나 수용은 계약이 아니고 법률 규정이니까 허가받지 않는다. 근데 가등기 허가받는다더라. 담보 가등기도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 예약을 포함하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소유권과 지상권에 관한 이전인데, 그 밑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의 면제라고 되어 있죠. 허가 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투기를 할 만한 규모가 돼야 돼요. 또 국토를 훼손할 만한 규모가 돼야 되는데, 그 규모 이하는 어때요? 면제해 준다는 거야. 그게 이제 지역별로 면적이 다르죠?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죠? 왜냐하면 이게요, 토지거래 허가 문제를 제가 볼 때는 가장 쉽게 냈던 게 4년 전인데, 그 4년 전에 이걸 단고 문제 냈단 말이에요. 순수도 그대로 냈어요. 이 도시지역 안의 토지를요, 이게 주상공록 미지역지역, 요 5개 지문을 그대로 썼어요. 그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해놓고 이제 면적만 싹 바꿔냈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중 허가 대상 면제에 관한 면적이 틀린 것은 이래냈단 말이에요. 그 외운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너무 쉬운 문제잖아. 근데 못 외운 사람은 이거 뭐 한없이 어려운 문제죠. 그 단순 암기 문제를 낸 거예요. 허가 절차에서 그래 잘 안 내는데, 그래서 단순 암기 문제인데 그 전에도 이 면적은 지문에 꽤 많이 냈어요. 뭐 녹지 지역의 110제곱미터 토지에 대해서 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렇게 쭉 씁니다. 조건을. 이건 면적을 외우셔야 돼요. 보세요.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미지역 지역도 60명. 이 숫자를 어떻게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외웠어요. 60, 150, 150, 200, 60 이렇게 이제. 그죠? 혹시 나중에 이거 잘 외우는 방법 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어떤 분들은 모르겠어요. 주6이다, 주6이다. 상위로, 공위로, 막 이런 사람이 있던데,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외우는 게 나는 그렇게 외우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외워졌어요. 이제. 근데 도시적 밖에는 원칙이 250입니다. 근데 이건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농지는 어때요? 500제곱미터고, 임야는 1000제곱미터입니다. 500제곱미터는 잘 안 내는데요. 임야 1000제곱미터는 진짜 많이 냈어요. 얘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목이 농지라는 지목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농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농지는 지목이 어떻게 되는데? 전답 과순이잖아요. 그 지목을 줄 때 전답 과순 토지라고 줘야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거야, 출제에는. 그럼 지목이 임야는 있죠? 이 간단하잖아. 그냥 임야. 그죠? 그래서 이제 늘 임야를 많이 냈어요, 임야를. 임야는 1000제곱미터 이하 면제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 면제니까 이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면적을 초과하면 어때요? 허가받아야 돼요. 요 면적까지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는요,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도 몇 번 줬어요. 그렇게 이제 실제 면제냐, 허가냐, 구분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요. 그 박스 바로 위에 보세요. 표 위에. 동그라미 니은 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가 지정권자잖아요. 허가구역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의 거래 실태 등 고려하여 다음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 면적의 10%에서 300% 사이 범위 안에서요.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면적을. 그럼 보세요. 주거지역은 6제곱미터까지도 가능합니다. 맞죠? 근데 최대로 하면 300%니까 어때요? 180제곱미터까지 가능하죠. 그럼 6제곱미터에서 180제곱미터 요 사이에서 어때요? 지정할 수 있다고, 지정권자가. 근데 물론 이 숫자를 한 번도 낸 적은 없어요. 근데 이건 지문에서는 한 번씩 냅니다. 몇 퍼센트 사이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느냐? 10%에서 300% 사이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실제 탄력을 준 거예요. 보세요. 서울 강남 땅이랑 울산의 울주군 땅은 가격이 다르죠. 같은 주거지기를 해도. 그러니까 이제 지정권자가 어때요? 야, 서울 강남 땅은 10제곱미터 이하 면제. 10제곱미터 초과하는 거 다 허가받아. 근데 울산의 울주군 갔더니 어때요? 땅값이 싸. 그러니까 막, 야, 200제곱미터부터 받아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죠? 그래서 이제 요거 지정권자한테 그만큼 탄력을 줬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는요. 보세요. 우리 앞에서 지정할 때 이거 지정한댔죠. 지정권자가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나 지목을 지정한댔죠. 근데 그게 지정이 안 된 사람요.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럼 만약에 보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이제 울산의 울주군을 토지를 하고 지정하는데 법인만, 그죠? 주택용지만 또 실제 지목이 대인 것만 허가받아라. 그럼 우리 집이 실제 있는데 나는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야. 그럼 어때요? 허가 면제죠.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럼 지정권자가 실제 이렇게 지정한 내용이 아니면 어때요? 허가받지 않아도 괜찮다 이 뜻입니다. 자, 허가 대상은 요래되는데요. 허가 대상은 사실상 이겁니다. 요 두 가지예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 책에 보니까 지금 그 표 밑에 탈법 행위에 방지해가지고 계속적 거래가 있고 오른쪽에 보니까 분할 거래 있죠. 그림도 그럴싸하게 그려놨는데 한 번도 시험에 낸 적 없어요. 왜 시험에 안 냅니까? 너무 복잡해요. 이거 시험에 내려면 요 파트만 떼가지고 단독 문제를 실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하고 문제 풀이할 때 가볍게 한번 볼 겁니다. 요거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중요한 부분. 자, 허가 대상 보셨고요. 10분 쉬었다가요. 228페이지 가겠습니다. 허가 신청.